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5월 31일이네요. 5월달 한 달이 다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람찬 5월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월 말일까지 하나 마음 정하기로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후원 계좌를 여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보기도 했었는데요.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어떤 분은 이메일로도 좀 의견을 좀 주셨어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후원 계좌를 여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좀 꼭 좀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계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가 좀 더 많았고, 안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거의 근 한 달 동안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까지 사실 도달하게 된 데는요, 여러분도 큰 비중이었지만요, 제 스스로도 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좀 냈어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저 뭐 하는 사람일지요. 네,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9년 차니까요. 옛날로 치면요, 대기업에서 과장 직급을 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잠깐 시간만 내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강의할 내용도 조금 더 많아졌고 좀 깊이도 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밤에 촬영을 했었어요. 왜냐면 회사를 갔다 와서 제가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랑 놀아주고 아이 재우고 나면 보통 10시, 11시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일을 하면요, 예전에는 1시 반쯤이면 일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2시가 되고 2시 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이상신호들 하나씩 삑삑삑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회사에서 내 꿈을 이루는 것과 내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두 개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건, 그리고 거기서 또 가족까지 같이 돌본다는 거는 좀 욕심이다. 욕심이다. 나 스스로 좀 해치는 일이다. 건강을 너무 해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결심을 좀 했어요. 네. 회사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네, 요새는 낮에 찍죠. 육아휴직을 한 지 얼추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내용, 조금 더 좋은 내용을 좀 전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아휴직이라는 게 언젠간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은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회사에서 뭔가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눠드리는 게 사실 처음엔 제가 신나서 했어요. 신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가끔은 댓글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보면요, 가슴속에서 막 뭔가 끌어올거나 너무 막 진짜 감동받는 경우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전 결단코 이 일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제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현실과 좀 마주하지 않으려고 좀 도망을 갔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 회사에 다니게 되면 앞으로 한 20년? 25년 정도요? 우리 아이가 다 커서 내가 서포트를 해줄, 내가 지원을 해줄 나이까지는요, 그냥 무난하게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익이 언젠가는 제가 회사에서 받는 수익보다 더 커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정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정성이 매우 없는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당장이요? 내년도 정말 멀었죠. 내년도에 제가 올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만큼 봐주실 거냐? 정말 2년 후, 3년 후에도 그렇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확신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불확실하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 길이 더 옳고 보람차고 신나고 맞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현실과 좀 맞닥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이요, 제가 후원 계좌를 열 거예요. 네,
후원 계좌를 열 건데요. 제가 정치나 이런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저한테 후원을 해달라. 이거는 저도 좀 낯뜨겁고요. 이름을 자율수업료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율수업료라는 게요, 지금 여건이 되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소정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아주 먼 미래에 여건이 되실 때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아예 안 하셔도 어차피 제 영상을 똑같이 보실 거고요. 똑같이 친절한 대학의 학생으로 있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약간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어머니 나 저기 이거 유튜브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하겠으니까 회사 잠깐 쉴래? 그랬더니 멀쩡한 직장 왜 그러냐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그러셨는데요. 요새 저기 어머니 저기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오셨는데 누가 이거 좋은 거 이거 있다고 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주변 지인들이 모임 가셨는데 저기 이거 딱 보셨는데 또 그게 저였대요. 예, 우리 어머니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도 안 빼놓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저도 오래오래 아주 오래오래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래오래 함께해서 친절한 대학 더더더 많이 키워나가고요. 또 제가 그만큼 더 성실하고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영어도 많이 배우시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시사, 상식, 경제 뭐 등등까지 다 아우르실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고 더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그렇고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써놓겠습니다. 아까 올려놨고요. 이거 좀 말씀드리면 그냥 제 계좌고요. 계좌 뒤에 제 이름이 현자로 끝나요. 현자로 나오면 맞는 거고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어차피 여러분께 매 막 영상마다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냥 가끔씩 알려만 다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대화 중에 많이 쓰실 법한 우리가 아주 대화 중에 많이 섞어서 쓰고 있는 동사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가지고 온 동사는요. HIT고요. 사실 우리가 대화 중에 명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한국말 중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명사를 가지고 영어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사도 잘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처음에 HIT 만만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네, hit 라고 읽으면 됩니다. 네, 이게요. hit 이렇게 먼저 한번 따라 해볼까요? hit. 네, 근데요. 이걸 한국말로 듣고 나시면요. 뭔지 아실 거예요. hit 이러면요. 느낌이 안 오는데요. 한국말로는요. hit예요. hit. 네. 야, 그 노래 완전히 히트야. 완전히 히트 쳤어.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죠. 이 히트라는 말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쓰인 지 수십 년도 더 됐을 거예요. 50년도 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보니까 나 어릴 때 히트다 히트 이런 얘기 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어른도 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히트예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히트 쳤다. 저 노래, 저 상품 히트 쳤다고 할 때 그냥 HIT에서 영어로 hit라고 합니다. 물론요. 트 발음은 약하게 하시는 게 맞고요. 자, hit가 사실은 영어로는 때리다 내지는요 어떤 걸 치다 라는 뜻이에요. 네, 여기 제 손이 있습니다. 와서 쳤어요. 이게 hit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를 가장 알기 좋게 이해하시는 건요, 야구를 할 때요 우리가 투수가 공을 던지면요 타자가 칩니다. 쳤을 때 뿅 가서 안타가 되면요 안타를 영어로 그냥 hit라고 해요. 네, 안타 hit이에요. 날라오는 걸 뭔가를 딱 치는 것도 hit이고요. 우리가 지나가는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hit이에요. 엉덩이 빵 때리는 것도 hit이고요. 등짝을 빵 때리는 것도 hit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치는 거 내지는요 사람이 아니어도 어딘가에 가서 빵 히트 치는 거, 네, 이게 hit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big hit라는 걸 써놨습니다. 네, big 크다는 거죠. 크게 빵 친 거예요. 대히트 내지는요 대성공을 빅 히트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유명해진 아이돌 그룹 BTS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이름이 빅히트예요. 네, 방시혁 씨가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BTS가 나왔고요.
빅히트에서 나와서 그런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빅히트를 쳐버렸습니다. 자,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 우리가 히트 쳤다고 얘기하는 건 뭐죠? 사람들 머릿속을, 사람들의 생각에 뭐 어떤 상품이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와서 빵 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빵 쳤다 그래서 히트 쳤다고 하고요. 이 히트를요 미국에서도 씁니다. 예, 똑같은 표현을 쓰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no hit, no run이라고 써놨습니다. no는요 없다는 거죠. no hit, 예, 안타도 없고요. 야구 용어예요. no hit, 안타도 없고요. no run, 예, 달리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요 1회부터 9회까지 야구를 하는 동안요, 네, 투수가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네, 한 점도 주지 않고 이기는 경기를 no hit, no run이라고 해요. 네, no hit, no run 인데요. 한국말로 no hit, no run이라고 합니다. 좀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다 보니까 이게 문장에서 쓰여야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장, you hit me, you hit me, you hit me. 당신이 나를 쳤다는 거예요. you hit me. 뭐 물리적으로 쳤을 수도 있지만요, 물리가 아닌 뭔가 다른 걸로 팍 쳤을 수도 있고요.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큐피트의 살이 팍 꽂히는 것처럼 you hit me, 당신이 나를 쳤다는 뜻이고요. hit은 네, 히트하다, 그러니까 빵 치다. 요거 기억하시면 hit이란 단어 안 잃어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요 ACT라고 해서요 act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국말로는요 act요, act. 영어로 따라해 볼게요. act, act, act.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나 T 발음은 약하게 하셔야 되고요. act라는 거는요, 어떤 행동을 하다. 네, 그 다음은요, 연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 썼는데요. actor라고 써놨습니다. 네, act 뒤에다가 or을 붙였어요. 우리가 er이나 or, er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데 어떤 단어 뒤에다가 or 쓰면요, 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actor 하면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뭐 actor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새는요 TV에서 그냥 actor라는 말 많이 써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요 actress라는 걸 써놨습니다. 네, 우리가 RESS를 써서 뒤에다가 여성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남자를 웨이터라고 하죠. waiter 하는데 여자는요 waitress라고 합니다. 뒤에다가 요거 붙여서요. act 뒤에다가요 actress 하면요 여자 배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actor, actress 요거 좀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고요. act라는 단어, 어떤 거 행동하고 움직이고 뭐 연기하고, 이거를 가장 쉽게 외우실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액션 영화. 네, 저 액션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네, 남자분들 보통 액션 영화 좋아하죠. 이걸 영어로는요 액션 무비라고 합니다. 똑같이 액션이에요. 무비 영화니까요 액션 무비 하면 액션 영화인데요, 이 act를 명사형으로 바꿔서 act 자체도 명사로서의 뜻이 있지만요, 액션 하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싸우고 막 날아다니고 부딪히고 막 자동차 이런 영화들에서 쓰이는 그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액션 영화가 이제 막 움직이고 이러는 거지만 액션이라는 뜻이 어떤 행동, 어떤 움직임 이런 것도 표현을 하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무비 기억하시면 act라는 단어 아마 안 까먹으실 것 같고요. 제가 밑에다가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You need to act. You need to act. 자, 이거 조금 형식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요. You, 당신은 need, 필요하다는 겁니다. To act. 너는 행동할 필요가 있어 라는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need랑 act 사이에 들어가는 to에 대해서는요 제가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당신은 행동할 필요가 있다. 네, 그 act가 연기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런 건데요, 이 행동 자체가 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행동해라, 아니면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행동해라,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해라, 네, 그런 거예요. 단순히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라든지 무엇을 위해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네, 참고로 요 정도까지 뜻을 알아두시면 act, 네, 완벽하게 커버하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CHEK.
영어로는요, check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요, 체크입니다. 네. 체크 우리 뭐죠? 저기 가서 보일러 제대로 올라갔는지 겨울에 보일러 올라갔는지 한번 체크해봐. 내지는요, 나왔는데,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가스 밸브 잠갔나? 가스 밸브 잠갔는지 한번 체크해봐. 뭐, 이런 거죠. 뭐 학생 때도 야, 저기 빨리 선생님 오시는지 한번 체크해봐.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뜻은요, 그냥 체크하다라고 하면 우리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죠? 어떤 걸 살피거나, 네, 어떤 걸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바로 check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체크, 영어로 따라 한번 해볼게요. check, check, check.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크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 중에 안 써보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뜻은요, 체크는 살피다, 알아보다고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자, 제가 그냥 문장을 대뜸 갖고 왔어요. Check your email. 네, 체크해봐. Your email. 네, 너의 이메일을 체크 한번 해봐. 이메일 한번 살펴봐. 봐봐.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거 보냈으니까 check your email. 네 이메일 한번 살펴봐봐. 이런 뜻이고요. 또 체크를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라는 거 거의 뭐 한국말처럼 쓰죠. 네, 우리 시장 보러 갈 때 장 가서 어떤 거 사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봐. 내지는요, 여행 갈 때 해외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네, 체크리스트 이런 거예요. 필요한 거 따다다다다 적고 했을 때 하나씩 탁탁탁탁탁 지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살피고 뭔가 표시하고 이런 거죠. 빼먹지 않게. 그런 걸 체크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체크를 많이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여기죠. 호텔에 아니면 비행기 탈 때 check-in이 있어요. 나올 때는요, check-out 이라고 합니다. 네, 호텔에 들어갈 때 여기 체크인 하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여기 체크인 데스크라고도 하고요. 우리 가서 체크인 할게요. 한국에서도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체크인이라는 게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in, 안쪽으로, out은 바깥쪽으로죠. in,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체크하는 거. 네, out, 나가기 전에 체크아웃 할 때 키 주죠. 혹시 그리고 뭐 호텔 가면 혹시 미니바 이용하셨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는 것도 체크아웃. 네,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요, 단어가 조금 길지만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이 씁니다. 어떻게 영어로 읽냐면요, support 라고 읽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한국말로는요, support라고 읽어요. 네, 어떨 때 사용하죠? 네, 야, 나 어떤 것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서포트 좀 해줘봐. 네, 이런 거요. 지지하거나 지원하다, 아니면 좀 도움을 달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요, 도움을 달라는 의미로 좀 더 많이 쓰이죠? 뭐 부모님께 예를 들면, 엄마, 나 거기 가서 그거 뭐 공부하고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좀 금전적으로 서포트 좀 해줘봐. 아니면, 엄마,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좀 서포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서포트 하다, 서포트 해달라 하고 얘기할 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간 단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서포트 뒤에다가요, 뭐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er 붙였습니다. 서포트 뒤에다가 supporter, supporter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서포터는요, 한국말로 서포터예요. 영어는요, supporter 이러지만요, 우리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전북현대 축구단에 보면 전북현대 서포터즈가 있고요. 네, 뭐 저기 울산현대 보면요, 거기도 서포터즈가 있고요. 뭐 LG 뭐죠? 무적 LG라고, LG 트윈스, 서울의 LG 트윈스도 뭐 서포터즈가 있을 거고, 뭐 서포터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운동팀이라든지 어떤 뭐 단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서포터라고 하고요. 서포터로 조직해서 뭐 같은 옷 입고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밑에다 서포트 뒤에다가 사람, 생각, 사업 내지는 단체 같은 것들을 붙여놨는데요. support하고 나는 뭐 당신을 서포트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어떤 사람만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생각 내지는요, 어떤 아이디어들을 지지할 때도 support하고 어떤 생각을 뒤에 붙이면 돼요. 그리고요, 난 support 할게요. 어떤 거요? 당신의 비즈니스를 늘려. 어떠한 사업, 어떤 서비스 같은 것도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지원해주는 건 다 서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뒤에는 5만 가지 것들이 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얼마나 많이 쓰일지 상상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I support you 100%. I support you 100%. 나는 다 해석되시죠? 나는 너를 100% 지지해줄 거야. 100%로 지원해줄 거야. 라는 뜻이고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해봤죠? support.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도요, 꽤나 쓰입니다. 네. 영어로는요, stay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요, stay라고 합니다. stay는요, 어딘가에 그대로 있는다는 뜻이에요. 네. 제가 여기 그대로 있죠? 이것도 여기 그냥 제가 여기 의자에 stay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stay를 보통 쓸 때, 어딘가에서 묵고 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 여행을 가서요. 나는 저 호텔에서 하루 동안 stay해.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어딘가에서 잔다, 하루 동안 있다, 뭐 이틀 동안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stay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신라 스테이라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새 신라 스테이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신라 호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비싼 호텔이죠. 근데 워낙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신라 호텔보다 조금 더 싼데, 신라 호텔보다 조금 더 싸지만 좀 더 효용성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롯데 시티 호텔도, 롯데 호텔도 비싸죠. 롯데 시티 호텔도 생기고 있고요. 신라에서는요, 신라 스테이라고 해서 조금 가격 저렴한 호텔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라 스테이고요. 이 신라 스테이 지나가다 보시면은요, 스테이, 저기 머물다, 어느 한 곳에 그대로 있다, 저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신라 스테이로 쓰인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를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이겁니다. 굉장히 좀 로맨틱한데요.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는요,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With, 나랑. with는 누구누구랑, 누구누구랑 같이, 이런 뜻이에요. Me, 나랑 같이 stay with me. 나랑 같이 있어줘. 이런 거죠.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재난 상황이든 전쟁 상황이든, 근데, 연인들이, 막 이랬는데 남자는, 가야 돼요. 저기 싸우러 우리 편이, 내 친구가 막 죽어가고 있어서, 난 저기 가야 돼. 근데 사랑하는 여자는 보낼 수가 없죠. 당신의 뜻은 잘 알겠지만, 난 다 모르겠고, 그냥 당신을 사랑해. Stay with me. 나랑 있어주세요. 나랑 있어줘요. 이런 영화들, 우리의 고전적인 영화. 그런 데서 이런 거죠. Stay with me. 촉촉한 눈빛으로 Stay with me. 이런 거 할 때 Stay with me. 인 거죠. 뭐 반대로 뭐 여자가 떠나는데 남자가 울면서 stay with me, 나랑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있는데 stay there 제가 갖고 왔어요. there이 거기에요. 거기에 그 자리에 stay there, 그쪽에 있어주세요 라는 거고요. stay가 방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디 호텔에서 잔다, 아니면 거기 있다, 가지 마라, 나랑 있어라 등등 사람의 장소만을, 위치만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있다는데 사랑의 감정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stay cool 이라는 거예요. cool 뭐죠? 우리 밖에 cool, 시원하다. 딱 먹고 it's cool, 시원하다, 이런 건데요. stay cool, 네, 뭐 어떤 뜻일까요? 네, 냉정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화가 나도 열이 뻗쳐도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hey stay cool, 냉정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라고 얘기할 때 stay cool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stay cool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요, stay 자체가 영어 뜻들이 좀 다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한국말로 번역은 안 돼요. 근데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stay는 그대로 있다. support 같은 경우는요, 오만 것 상관없이 다 지원해준다. 그리고 check는요, 그냥 살펴보다만으로도 다 해석이 안 되고요, 어디를 이렇게 다니면서 제대로 됐는지 본다가 check. act는요,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act고요. hit, 네, 어디 가서 빵 치는 거죠. hit, 빵, hit, 쳤다 이야기할 때도 어딘가를 빵 쳤다, hi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영어 단어는 약간 이래요 하면서 오늘 배웠던 거 간략히 요약해봤던 것 같고요. 자, 오늘도 5월달에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았고요. 6월달에도 역시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